선불교에는요, 진짜 이상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수행법이 하나 있어요. 논리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질문 딱 하나를 붙들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다는 화두 수행인데요. 오늘 이 불가사의한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선사의 정말 기이한 반응,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스승이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뜬금없이 혀를 쑥 내밀었다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해독 불가능해 보이는 몸짓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묘한 몸짓의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황벽선사가 대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그 장면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죠. 황벽선사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자기 스승인 백장과 또 그 스승인 마조의 만남이었어요. 마조가 불자, 그러니까 먼지떨이를 쓱 들어 보이자 백장도 똑같이 따라하죠. 바로 그 순간 마조가 귀가 찢어질 듯한 고함을 내지릅니다. 그 충격에 백장은 사흘 동안 귀가 먹고 멍한 상태로 지내다가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정말 이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혀를 내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잖아요. 이런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나로 꿰뚫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두입니다. 선불교만의 아주 독창적인 깨달음의 도구죠. 화두. 글자 그대로 보면 말의 머리,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그 진짜 목적은 완전히 반대예요. 답을 찾으려는 모든 생각,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모든 이성적인 활동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 바로 거기에 이 화두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화두 대체 어떻게 다루는 걸까요? 스승에게서 이멋고 같은 화두를 받으면요.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오직 그것 하나만 붙듭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걸 풀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무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그 거대한 의심 덩어리 자체와 내가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큰 의심 끝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 화두 수행은 그러니까 결국 이 거대한 의심의 에너지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는 과정인 거죠. 의심이 임계점에 달해서 빵! 하고 터질 때 마치 막혔던 댐이 터지듯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험난한 의심의 길 위에서 스승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분들의 기이한 행동은요, 그냥 이상한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정교한 나침반이면서 동시에 외과 의사의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선사는요, 친절한 기단내자가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로 등을 후려치기도 하죠. 이 모든 행위는 딱 하나의 목적을 가져요. 제자가 아주 단단하게 쌓아올린 나라는 생각의 성벽, 그 고정관념과 아집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인 셈입니다. 암두와 덕산선사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젊은 제자가 늙은 스승한테 막 버릇없이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말과 글을 넘어선 소통이에요. 암두는 그 고함을 통해서 스승님, 저도 스승님과 같은 경지를 보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깨달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처음의 수수께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황벽이 혀를 쑥 내민 행동. 그건요, 결코 무례함이나 조롱이 아니었던 거죠. 스승 백장이 사흘간 귀가 먹먹했던 그 깨달음의 순간을 황벽 자신도 언어를 넘어서 생각 이전에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했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사인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깨달음의 도구인 화두도 만났고 그 길의 안내자인 선사도 만났어요. 그럼 이제 시선을 수행자 내면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 맹렬한 수행 과정에서 마음속에서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화두 수행이 깊어지면요, 마음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해가는데요. 원전에서는 그 과정을 크게 세 개의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풍경은 바로 가을 하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온갖 잡다한 생각, 감정의 구름들이 싹 거치고요. 마음이 텅 빈 가을 하늘처럼 아주 청명하고 고요해지는 상태.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화두는 여전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풍경은 그림자예요. 수행이 여기서 더 깊어지면 나라는 느낌 자체가 아주 희미해지는 거죠. 내 몸이 마치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느껴지고
시간과 공간 감각도 무뎌져요. 모든 의도적인 생각이 멈춘 아주 깊은 산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풍경.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급류 속의 달입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막 소용돌이치고 안에서는 감정이 휘몰아쳐도 그 중심에 있는 화두만큼은 거센 물살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 바로 경계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요, 생각보다 아주 교묘한 함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간의 고요함을 얻었다고 해서 전부를 얻은 양 착각하거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는 것, 특히 수행이 지지부진하고 맛이 없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함정이에요. 그 무미 건조함이야말로 아집이 녹아내리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단계와 함정들을 다 지나서 마침내 수행자가 이 화두라는 단단한 벽을 깨트리는 그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순간 그 의심덩어리였던 화두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에너지가 한 점으로 꽉 응축됐다가 빵 하고 터지듯이 세상과 나를 가르던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사라지고 자기 본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견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선사들은 가장 무서운 권고를 합니다. 크게 깨달았더라도 스승을 찾아가 점검받지 않으면 그건 망상일 뿐이다. 엄청난 체험 뒤에 찾아오는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인 겁니다. 깨닫기 전의 싸움이 무지와의 싸움이었다면 깨달은 후의 싸움은요, 수억 겁 동안 내 몸에 밴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빛을 봤으니까 이제 그 빛으로 평생 자신의 그림자를 닦아나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답이 없는 질문, 화두의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정답과 효율성이 최고인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검색 한 번이면 모든 지식이 쏟아지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일 만큼 고집스럽게 단 하나의 질문을 붙드는 이 여정,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